자, 교재 140페이지 생산비 보장 품목. 자, 거기에서 방금 우리 아니면 뭐죠? 양배추. 예를 들어 양배추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결구가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최소한 10월 15일까지 심어라. 또 마늘도 나중에 내년도에 수확하려면 우리가 10월 31일까지 파종해라. 어떤 그런 기한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추 같은 것도 경우 그러겠죠. 고추를 최소한 언제까지 심어라. 그리고 배추도 최소한 언제까지 심어라. 즉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 이런 게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기간 안에 심어줘야만이 어때요? 걔네들이 폭이 형성되고 저희가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런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들 140페이지에 그 보장 개시에서 쭉 하단에 내려와 보시면 고랭지무, 얼똥무, 당근 거기 가보시면 그 중간에 파종 완료일 24시, 다만 보험 계약 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4시다. 다만 파종 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더라. 즉 이 기간 안에 파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랭지무는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8월 달에 파종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7월 31일 안에 파종해라. 그 다음 얼똥무는 10월 15일, 당근 8월 30일, 쪽파가 10월 15일, 시금치도 10월 31일 안에 파종해라. 그 다음 그 아래에 고랭지 배추는 7월 31일, 월동 배추는 9월 25일, 대파는 5월 20일, 단호박은 5월 29일, 그 다음 제일 위에 브로콜리는 9월 30일. 이런 말 숫자들 있잖아요. 자, 얘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이야. 이 기간 안에 정식해라. 이 기간 안에 파종해라. 이 숫자들이에요, 이가. 우리가 막 맞아. 3월 30일 초과합시다. 방금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은 보장 종료 기간이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험에 우리가 보장해주는 보험 기간이고, 그 다음에 애들은 파종 완료일이야. 최소한 이 기간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애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때 방금 그 숫자들 걔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대단한 5월이야. 대단한 5월이야. 그죠? 대단한 5월이야. 이렇게 끊어. 그 다음에 대단한 5월이기 때문에 누군가 셈을 내겠죠. 그래서 고칠 거야, 고칠 거야. 누가요? 고칠 무가 고쳐야 돼. 그러겠죠? 무가 고쳐야 돼. 근데 무가 고치는데 또 옆에서 누가요? 아, 팔당이가 고친다. 이말 팔당이가. 그래서 누가 시기를 지시하냐면 누가요? 9월 배부. 9월 배부가 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기를 하니까 어때요? 10월 달이 어떻게 해요? 쪽팔려. 그래서 10월 달을 뭐 했다? 무시했더니 뭐 한다? 쪽팔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네. 10월 달을 무시했더니 쪽팔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대단한 5월 고칠 거야. 누가? 팔당이가. 근데 거기에서도 누가요? 9월 배부라는 애가 어떤다? 10월을 무시했더니 쪽팔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일단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일이야. 얘네들. 그럼 봐보시면, 자, 우리가 숫자를 암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5월 달에 해당되는 애들. 그 다음에 뭐요? 7월 달에 해당되는 애들,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5월 며칠, 6월 며칠, 7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봐보시면 거기에서 방금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제일 하단 140페이지에서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대파와 단호박이 5월달에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그죠? 대파하고 단호박. 여기가 바로 이거예요. 즉 대파하고 단호박이야. 단호박. 얘네들은 5월달이에요. 5월달. 대파하고 단호박. 그럼 대파는 방금 뭐 했습니까? 5월 20일 초과할 수 없다. 단호박은 5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이렇게. 나는 거기 대파는 5월 20일 안에 심어줘야 돼. 단호박도 5월 29일 안에 심어줘야 돼. 6월달 파종하면 인수 제한이야. 봄에 가입할 수 없어요. 자, 5월달 끝났죠? 그럼 이제 6월달은 없어요. 봐보시면 7월달이야. 그럼 이 7월이야. 7월. 그럼 7월 얘기가 아닌 게 지금 7월이다 이 말이 7월. 그러면 7월달이 바로 뭐냐면 두 개야. 두 개. 고자. 두자요. 즉 고칠. 그리고 고랭지, 배추.
그 다음에 고랭지, 무.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지금 언제냐면 둘 다 공통이에요. 언제예요?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7월 31일이야. 숫자 봐보시면. 그죠? 됐나요? 자, 얘네들은 이제 뭐 무슨 달이겠어요? 자, 8월이야, 8월. 8월 달은 딱 한 개밖에 없어. 당근. 8월 달치는 당근. 당근이 딱 하나죠. 얘는 뭐예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8월 달은 딱 한 개야. 8월 31일. 지금 파종 정식. 자, 얘는 이제 9월이죠. 9월. 9월. 자, 9월인데 월. 월동. 자, 여기 월동 배추야. 월동 배추. 월동 배추.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자, 월동 배추는 9월 며칠이에요? 9월 25일.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9월 30일. 9월 배부, 9월 배부. 자, 월동 배추. 됐나요? 자, 여기 이제 10월이죠, 10월. 10월 달. 자, 월동 무후. 월동무. 자, 월동무. 얘는 뭐예요? 10월 15일. 됐죠? 자, 시금치. 시금치 며칠이에요? 10월 31일. 그 다음 쪽파. 며칠이에요? 10월 15일. 애들이 파종 완료일, 정식 완료. 됐나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단한 5월? 너 혼자 잘나면 안 되지? 고칠 거야? 고칠 거야? 누가? 팔당이가. 이 9월 배부가 10월을 무시했더니 쪽팔려 이렇게 암기하셔요. 자, 됐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 140페이지에 있는 그 보장 개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내용이 141페이지에 또 들어있습니다. 답파종 완료일.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본 기간들은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숫자를 지금 절대로 막 이런 숫자를 암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개념만 좀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봐보시면 우리가 지금 밭작물, 그 다음에 논작물, 그 다음에 과수 이렇게 다 정리한 거예요. 맨 처음에 과수 했어요. 그 다음에 논작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밭작물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장 방식들이 보장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즉, 재파종을 보장을 해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양, 그 다음에 재직파를 보장해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식을 보장해주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얘들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벼 품목에서 나오고요. 얘는 마늘 품목에서 나오고요. 얘는 양배추 품목에서 나옵니다. 일단 용어들을 봐보시면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고 또 수확량이 떨어졌을 때 수확감소 보장을 대부분이 해주잖아요. 대부분이. 그럼 이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다인데 유일하게 경작불능 해주는 품목이 우리가 과수 중에서 복분자예요. 과수 중에서. 근데 반대로 다시 안 해주는 애들, 즉 논작물하고 밭작물은 경작불능 보장을 다 해줍니다. 논작물, 밭작물은 다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 경작불능을 보장 안 해주는 논작물과 밭작물은 누가 있냐면 사하고 그 다음에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있어요. 우리 조금 이따 배울 인삼도 마찬가지. 인삼도 우리가 밭작물이죠. 인삼도 우리가 경작불능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 하진 않았지만 얘네들은 경작불능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논작물하고 밭작물은 경작불능 보장을 다 해주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나머지 다 해주는데
이 경작불능 보장의 보험기간들을 우리가 하나로 딱 정리를 해버리자면 대부분이 이 보장기간이요. 즉 보험기간은 일단은 보장 개시는 계약을 체결한 날 24시 또는 이양 직파완료일부터 24시 또는 정시 완료일 24시 또는 파종 완료일 24시 어쨌든 간에 보장 개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보장 종료 시점이 즉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느냐면 출수기 전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에는 언제를 배웠냐면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콩하고 팥은 방금 뭐라 했습니까? 종실 비대기 전으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들은 뭐라고 나왔냐면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중에서도 생산비 보장 품목들은 용어를 뭐라고 썼냐면 최초 수확 직전이란 용어를 쓴 거예요. 우리 경작불능 보장에 있어서. 자, 이렇게 우리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 종료일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보장 종료일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보장 종료일은 품목별로 이제 다 이렇게 수확 시기하고 맞물리는 거잖아요. 수확 시기. 즉 수확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다 보장 종료가 다 달랐잖아요. 그 수확 시점하고 연결된 거. 그잖아요. 수확 시점하고. 근데 방금 우리가 밭작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혼동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상품들은 해를 넘어가고 어떤 상품들은 해를 안 넘어가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즉 보험 가입을 전년도에 하는 품목들이 있고 또 보험 가입을 그해 가입해서 그해 끝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혼동스럽잖아요. 그럼 봐보시면 우리가 과수 중에서는 일단은요 다 거의 해를 넘어갑니다. 즉 11월 달에 거의 가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수확 시기에 맞춰서 보험을 끝내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근데 그 해 가입에서 즉 당해년도 가입해서 당해년도에 보험이 끝나는 거 해를 넘어가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이 우리가 과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라고 저희가 이미 정리했냐면 밤하고 대추하고 그 다음에 호두 밤, 대추, 호두 이 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저가정 과수 4종 과수 4종이라는 것은 누구누구를 말하냐면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애들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가입해서 11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럼 이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과수들은 다 언제요? 다 해를 넘어간다. 11월 달에 가입해서 다 해를 넘어가. 물론 여기에서 감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가입해서 그해 수확을 하죠. 근데 이제 동상해가 있기 때문에 그해도 보장 종료가 최종적으로는 동상해 2월 말에 끝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과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논작물 있잖아요. 논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작물은 종류가 누구냐면 논작물의 종류는 벼, 밀, 보리 자, 논작물은요. 벼, 밀, 보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벼, 밀, 보리 근데 여기에서 그 해 가입해서 그 해 끝나는 애는 누구밖에 없냐면 벼밖에 없죠. 벼. 밀보리는 10월 달에 가입해서 밀보리는 10월 달에 가입해서 다음 연도 해를 넘어갔잖아요. 다음 연도 6월 30일 날 끝나요. 얘는 해를 넘어가 해를. 지금 겨울철에 너 해를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밭작물 중에서 해를 넘어가는 애들 거의 밭작물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콩은 어때요? 그해 심어서 그해 끝나잖아요. 옥수수도 그해 심어서 그해 끝나죠. 거의 그해 심어서 거의 끝나요. 근데
밭작물 중에서 해를 넘어간 애들. 그 해를 넘어간 애들이 누구냐면, 자, 마늘 여러분들 지금 심어서 내년에 6월 달에 수확하잖아요. 양파도 마찬가지예요. 양파도 10월 달에 심어서 내년에 6월 달에 수확을 해. 해를 넘어간 애들. 그 애들이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방금 양배추는 숫기별로 달랐잖아요. 2월 28일, 3월 15일, 3월 31일. 그 다음에 또 차도 다음 연도 5월 11일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애들 있잖아요. 우리가 밭작물 중에서. 이 애들을 제한 나머지 품목들은 다 어떤 거예요? 그해 가입해서 그해 끝나는 거예요. 그해 가입해서 그해 끝나. 이 애들만 뭐예요? 해를 넘어가. 이 애들. 다음 연도 수학연도가 I 플러스 1년이에요. 그 해에다가 해를 넘어가. 다 이듬해란 말이다. 이듬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좀 머리에 이렇게 연상하시면서 이 보험 기간을 남기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안 그러면 이 보험 기간이 어떤 것들은 이듬해가 있고 어떤 것들은 이듬해가 없고 이게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암기하실 때. 이 보험 상품의 특징을 조금 알아두시면 아, 이 상품은 이해 가입해서 이해 끝나더라. 이 상품은 해를 넘어가더라. 보험 상품이 작물의 특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늘 같은 경우 당연히 지금 겨울철에 열심히 자라고 있잖아요. 그 수확을 저희가 내년에 하잖아요. 이런 작물의 특성 때문에 그러더라.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 가보면 142페이지에 자, 인삼이 있어요. 인삼이. 일단 인삼은 봐보시면 인삼이요. 우리가 인삼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봄에 보험을 가입할란다. 아니면 나는 가을에 가입할란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삼을 가보시면 형이 1형이 있고요. 2형이 있어요. 나는 봄에 가입할란다. 아니면 나는 가을에 가입하련다. 그리고 인삼에는 우리가 봄에 목적물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먹는 작물, 자, 먹는 거, 작물 인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두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보험의 기간은 같이 갑니다. 둘이 같이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기간은 둘이 같이 가요. 그럼 봄에 가입하는 걸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 표현하냐면 봐보시면 1형이에요. 가을에 가입하는 게 2형입니다. 얘는 1년씩 봄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1년 같은 경우는 보험 기간이 봐보시면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해를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듬해 4월 30일까지. 얘가 갖다 우리는 1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가을에 가입하는 것은 2형인데 얘는 보험 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 해를 넘어갑니다. 이듬해 10월 31일까지. 얘가 2형이에요. 계약자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겠죠? 근데 인삼은요. 머리에 여러분 연상을 해 놓으셔요. 인삼은 우리가 6년근 때 이제 수확하겠죠. 근데 인삼은 가입이 우리가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연근이라고 표현해요. 1년근, 2년근, 3년근. 이 연근을 인삼은 우리가 보험 가입은 2년근부터 몇 년근까지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냐면 5년근까지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왜? 6년근은 뭐 하기 때문에? 수확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근이. 근데 인삼은 수확을 언제 하냐면 가을에 수확해요. 인삼은. 가을에. 봄에 수확하지 않습니다. 인삼을 언제 수확하냐면 10월 달에 수확해요. 가을에. 가을철에 인삼 수확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봐보셔요. 인삼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현재 5년근을 제가 인삼을 보험 가입을 해요. 5년근짜리를. 그럼 5년근을 5월 1일부터 보험을 가입을 해서 얘가 언제 보험이 끝나냐면 다음 연도 4월 30일 보험이 끝나요. 자, 2023년도에. 그럼 이때는 인삼이 몇 년근짜리가 되었냐면 이때는 5년근이었지만 해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인삼이 6년근이 되었죠. 이때는 해를 넘어가서. 근데 6년근이 되었는데 이 4월 달에 인삼 수확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인삼 우리가 수확을 언제 하냐면 2023년 10월 달에 인삼을 수확을 한다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5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는 이 인삼 농지가 뭘로? 무보험 상태가 돼버려. 왜? 뭐 하기 때문에? 6년근은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럼 계약자들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리스크에 안게 되겠죠. 왜? 아직 수학은 10월 달까지 아직도 몇 개월이나 훨씬 더, 6개월이나 훨씬 더 남았는데, 5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6년근짜리 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 한시적으로 이때 풀어줍니다. 이렇게 5년근을 가입한 인삼이 무슨 형에? 1형에 가입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몇 개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험에 가입시켜줘요. 몇 년근에 한해서? 6년근에 한해서. 이렇게 무보험 상태를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자, 1형에 5년근에 가입된 인삼에 대해서는 몇 년근에 대해서? 6년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5월 1일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가입을 시켜줍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내 142페이지에 제일 위에 1형, 2형이 있어요. 그럼 1형이라는 것은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4월 30일 24시까지. 그 다만 6년근은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그 말. 즉 6년근은 언제부터? 10월 31일까지만 보험 가입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2형은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0월 31일 24시까지. 즉 1년씩 계속 갱신을 하는 거예요. 인삼을 바로 수확을 안 하니까.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삼까지 해서 보험 기간이 다 끝난 거예요. 인삼까지. 자, 그 다음에 3번의 보험 가입 금액 가봅니다. 자, 수확감소의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다만 사료용 옥수수는 우리가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자, 1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가입 면적.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사료용, 즉 저사료용 배랑 똑같습니다. 얘는 수확량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한다? 보장 생산비로 해서 보험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생산비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재배 면적. 자, 그 다음에 답번에 해가림 시설 봐보세요. 해가림 시설. 자, 인삼은 보험 목적물이 두 개라고 했어요. 인삼 작물하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이 보험의 목적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삼에 대해서 우리가 작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인삼의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인삼이요. 인삼 이 보험 가입금액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연금별 2년근이다, 3년근이다, 4년근이다 가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연금별 보상 가액 2년근에 해당되는 가격, 3년근에 해당되는 가격, 4년근에 해당되는 가격, 연금별 보상 가액에다가 재배 면적을 곱해서 인삼 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은 구한다고 이미 얘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미 예전에. 즉 인삼 작물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은 재배 면적 곱하기 연금별 보상 가액. 예를 들자면 자 2년근을 우리가 지금 보험 가입합니다. 그럼 2년근에 해당되는 보상 가액이 12,300원이에요. 나는 1,000제곱미터를 재배하고 있어요. 1,230만 원이 뭐가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연금별 보상 가액을 딱 줍니다. 조건에. 2년근에 해당되는 가격, 3년근에 해당되는 가격, 4년근에 해당되는 가격.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용어를 연금별 보상 가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2년근, 3년근, 4년근. 자, 그러면 이 해가림 시설, 얘는 시설이에요, 시설. 해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은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조달가액의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원 단위 미만은 철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공식 그대로 써볼게요. 제조달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을 빼서 뭐 해라?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감가상각률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썼던 거 빼라. 여러분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지금 내가 살 때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3년 썼더니 감가가 2천만 원이 되어서 지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3천만 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해가림 시설을 원래 살 때는, 원래 질 때는 새로 짓는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얘가 30% 썼어요. 0.30% 썼어요. 감가되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가격은 70% 남아있어요. 3,500만 원에 대해서 뭐 하겠다? 보험 가입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얘는 뭘로 가입하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시가로 보험 가입한다 이 말이에요. 신가로 보험 가입한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보험 가입하겠다. 감가, 이미 쓴 거 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얘를 하나하나 풀어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럼 이 재조달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신품 가격이라고. 새로운 가격. 그럼 신품 가격이기 때문에 얘 구하는 공식은 143페이지에 오른쪽 바로 가보시면 143페이지에 재조달가액 구하는 공식은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뭐라고 나왔냐면 재배 면적이라고 있어요. 자, 해가림 시설을 새로 짓는 비용이라고. 새로 짓는 비용. 신가. 지금 현재 1000제곱미터 면적이에요. 해가림 시설을 새로 지으려고 봤더니 1제곱미터에 10,000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해가림 시설 새로운 가격이 얼마짜리라고요? 10,000만 원짜리다 그 말이에요. 신가 가격. 여러분 자동차 구입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자, 1000제곱미터에 해가림 시설을 신축하려고 봤더니 1제곱미터에 10,000원이 들어가더라. 이 1,000만 원을 영어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재조달가액이란 영어를 쓴다고요. 다시 짓는 비용. 재조달가액. 그러면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은 자, 제가 A씨를 방금 30%가 깎였다고 그랬어요. 30%. 그럼 여기에서 자,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겠니? 그 말이죠. 감가상각률은. 너 지금 몇 년 썼니? 그 말이야. 자동차를 여러분 3년 썼다고 그랬어. 3년 썼는데 1년에 몇 %씩 깎아지니? 10%씩 깎아져. 그래서 몇 프로가 깎였다? 30%가 깎였구나. 그 30%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가상각률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갖다 감가상각률은 너 몇 년 썼니?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경과년수. 너 몇 년 썼니? 3년 썼어. 그럼 1년에 10%씩 없어져.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년 감가율이라고 해요. 1년에 매년 없어지는 율이 몇 프로니? 경년? 지금 3년 썼어. 1년에 10%씩 없어져. 그럼 지금 현재 몇 프로가 감가되었구나? 30%가 감가되었구나 그 말이에요.